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수리 모발이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리 모발이식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사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간적으로 한 1년 정도 벌써 경과가 됐고, 또 한편으로 그때 이제 설명드릴 때 사진을 조금 좀 곁들여서 설명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오늘은 뭐 내용 자체는 사실 대동소이한데 사진 몇 장을 좀 첨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수리가 고민이다, 이제 대부분 이제 숱이 뭐 좀 감소해서 휑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데, 사실 이제 어디가 휑해 보인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탈모가 돼서 털이 없어져서 숱이 없어졌으니까 감소했으니까 휑해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거고, 실제 또 물론 맞는 얘기고요. 둘째는 이제 가늘어지거나 새치, 흰머리 같은 게 많아도 또 휑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정수리 상담 오신 분 중에 이제 한 마지막 케이스는 사실 스킨헤드, 거의 뭐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감소돼 보인다 하는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숱이 소위 이제 감소된 것처럼 보이고 휑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모발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발이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털이 없어야 그 없는 부위에 심는 게 기본적으로 모발이식이고, 물론 극단적으로 굉장히 뭐 가늘어져서 소위 솜털처럼 돼 있는 그런 모발들 같은 경우는 중첩해서 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털이 없는 부위에 심는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진을 몇 장 보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소위 휑해 보인다고 오시는 경우인데, 이게 정수리에 보면 전반적으로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데 미세하게 탈모가 있긴 한데, 이 휑해 보이는 주 요소는 가늘어진 모발이 주 요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흰머리도 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모발이식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다. 소위 이제 극소수 뭐 몇 가닥 심어가지고 여기를 시커멓게 이렇게 모발을 만든다는 거는 그 불가능하고, 이런 분들은 현재 있는 요 모발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나스테라이드라고, 제가 저번에 탈모약 동영상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피나스테라이드를 반드시 드셔야 되고, 필요하면 탈모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가는 모발들의 성장기를 길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요 모발들을 두껍게 만들면 이 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 이런 경우죠. 이렇게 탈모가 군데군데 쭉 있으면서 주위 모발들은 가늘어져 있고, 이렇게 탈모 있는 분들이 주위 모발은 막 굵고 건강하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위 모발도 상태가 안 좋은데, 대부분 정수리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빈 자리에 반드시 이 모발이식을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해야 되고, 모발이식 한 모발 자체는, 그 모발은 수명 자체가 굉장히 길죠. 최소 우리가 80세 이상 가고 별로 신경 쓸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있는 요 기존의 요런 모발들, 가늘어져 있는 요런 모발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요 모발들이 기본적으로 더 탈모가 되면 안 되고, 그 탈모 예방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좀 두꺼워지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분들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모발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과 똑같이 기본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 이 탈모약은 꼭 복용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이런 분들도 모발이식 후에 탈모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한 모발이 때문이 아니라 가늘어져 있는 현재의 모발들을 굵게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다.
실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외래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안 하거나 또 환자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못 하시고 모발이식을 하신 경우, 그냥 모발이식만 하면 그냥 시커멓게 될 줄 알았는데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서로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 하시기 전에 충분히 잘 설명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일 케이스고요. 가늘어진 모발과 사이에 이런 데 보면 탈모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고요.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 물론 이런 데 가운데 뭐 이런 테두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모발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쪽에 보면 거의 스킨밖에 없죠. 사실은 피부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정수리에 보면 이렇게 피부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 정수리의 그 털의 방향성, 우리가 홀링 어피어런스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게 이제 회오리 치듯이 돌고 있는 거죠. 대부분 오른쪽으로 모발이 이렇게 도는데, 그 털의 방향성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채취한 모발을 그 방향성에 맞게 심기만 한다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소위 이제 우리가 상전벽해 뽕밭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수리 모발이식에 대해서 1년 전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정수리 모발이식을 할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모발이식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정수리 쪽엔 특히 이제 설명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늘어져 있고 탈모가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 탈모 있는 부위에 이제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반드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관리는 피나스테라이드 먹는 약과 필요하면 탈모 치료를 하는 게 그 관리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기존 모발, 가늘어져 있던 기존 모발이 10명이면 1명에서는 효과가 없이, 그러니까 그 치료 효과가 없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 이제 2차 모발이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수리 모발이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